불과 2년 전까지 구글 검색창에 중국어로 한민족을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는 조선족이라는 세 글자가 떴었습니다. 이는 구글 검색 엔진의 특징을 반영해 중국 네티즌들이 한민족을 조선족과 동일한 제목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의 신뢰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구글의 특성상 최상단의 위키피디아를 보여주는데,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위키피디아의 특성을 파악한 중국인들이 교묘하게 한국인들을 조선족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 문서에는 세종대왕도, 백범 김구 선생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김연아 선수도, 이영애 배우도 전부 조선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나란히 붙여놓는 등 참으로 어이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디지털화된 동북공정이 이런 것일까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만든 머그컵 하나 때문에 중국인들이 극도로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중국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 머그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국인들은 사시사철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물론이고 더위를 먹었을 때조차도 따뜻한 물을 마시죠. 이런 생활 습관은 따뜻한 물이 몸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따뜻한 물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잔병 치레가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체온을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등 따뜻한 물의 역할을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생리학적 관점 외에도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생 수준이 지금도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900년대 초 위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죠. 1894년 광동에서 발발한 흑사병은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서양에서 이러한 병은 오염된 식수를 통해 세균이 전파한다는 세균학설이 등장했고, 중국 정부는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물을 따뜻하게 끓여 마시자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장개석은 1934년 신생활 운동을 선포하면서 중국이 부강해지려면 기존의 낙후되고 야만적인 식생활에서 벗어나 식사 예절, 옷 입는 법 등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예, 의, 염, 치를 실천하자고 강조했고, 이후 중국 곳곳에 뜨거운 물을 파는 상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중화민국 초기만 해도 상하이에 159개에 불과하던 뜨거운 물을 파는 상점이 무려 2000개로 늘었죠. 이 상점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보이차, 녹차, 홍차 등등도 겸해서 팔았는데, 현재로 치자면 카페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애국 위생운동 덕분에 도시 골목골목, 공장, 군대, 학교, 기차역 가릴 것 없이 뜨거운 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온수실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겨울이 찾아올 때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은 큼지막한 보온통을 들고 뜨거운 물을 받기 위해 온수실 앞에서 뜨거운 물을 배식받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것이 중국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중국인들이 수시로 쓰는 머그컵 때문에 중국인들이 앞으로 분노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머그컵이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걸 실수라고 치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륙의 실수라며 의외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샤오미라는 중국 기업은 스마트폰을 비롯 웨어러블, 가전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샤오미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라는 독특한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사용자들이 배경화면 이미지를 제작해 업로드하면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죠. 스토어에 콘텐츠가 업로드되려면 무조건 샤오미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2월 이상한 배경화면 하나가 업로드됐죠. 한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배경화면 이미지 위에 중국 문화라고 쓰인 배경화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내렸고 결국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샤오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샤오미 테마 스토어에 잘못 라벨링된 테마 설명이 수정됐다면서 사과했지만 어이없는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라고 표기한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만 쓰고 그대로 업로드한 겁니다. 중국이라는 글자를 제외하기는 했으나 한국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한복이 한국 문화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왔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응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라카이 코리아는 샤오미처럼 많은 중국인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머그컵을 하나 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중국인들이 평소 뜨거운 물과 보이차, 녹차, 홍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점에 착안해 아무리 눈을 가리고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따뜻한 온기가 가해졌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머그컵 하나를 출시한 것이죠. 이 컵은 실온에서는 아무런 문양도 없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심플한 머그컵입니다만, 이 컵에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차를 붙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던 한복이나 김치, 비빔밥, 독립운동가 등의 그림이 갑자기 퇴근 문양 위에 나타나게 되죠. 이 컵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려주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번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는 드디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라카이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이라는 시장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한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에 빡친 라카이는 중국에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실제로 불과 2년 전까지 구글 검색창에 중국어로 한민족이라고 검색하며 화면의 제일 상단에는 조선족이라는 세 글자가 떴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민족과 조선족은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구글은 특정한 검색어를 넣었을 때 가장 상단에는 위키피디아의 검색 결과를 노출시킵니다만 위키피디아의 가장 큰 단점은 누구나 원하면 수정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지성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지식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다만 중국 네티즌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민족의 제목을 조선족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도, 백범 김구선생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김연아 선수 및 이영애 배우 등의 한국인들도 전부 조선족 대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치나 한복, 삼계탕 등등 한국 고유의 문화뿐 아니라 이제 한국인들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참 좀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라카이 코리아는 이런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훔치기에 분노해 절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면서 중국 시장 불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사태가 터지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는지 중국인들을 참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중국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딱 두 개의 상품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 중국인들의 따뜻한 물을 즐긴다는 점에 착안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한국의 전통 문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머그컵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22년 달력입니다. 이 역시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상품인데요. 이 달력의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한복이나 김치 등에 관한 특별한 기념일을 중국어로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고, 그 이미지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비빔밥, 김치, 한복 등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이미지들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하루하루 달력을 확인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무지몽매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령 10월 21일을 한복의 날이라고 적어둠으로써 중국의 한복 공정을 대놓고 저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이를 구매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상품이 중국어로 된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기업은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 절대로 예뻐 보일 수 없는 과감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20년 3.1절을 맞이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며 대문짝만한 광고를 띄웠는데, 이 광고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본사 홈페이지 및 SNS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역사 왜곡은 중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중국 네티즌과 이에 동조한 일본 네티즌들을 모조리 국제소송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맞서 로펌이 번번이 거절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루이스 앤 린이라는 로펌을 선임하면서 이제 국제소송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과의 법정 다툼에서 훌륭하게 싸웠던 로펌인 만큼 시간이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서 국제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전세계 피겨 여왕이라는 김연아 선수 역시 자랑스러운 한국인 피겨스케이터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으로 알려지는 것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글을 바꿀 수 없다면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 네티즌들에게 이러한 역사 왜곡도 중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카이 코리아가 국제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